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투데이 김유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바로 BMW 5 시리즈 전기차 버전이죠. 바로 i5 4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5 시리즈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제 CLAR 클라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관적이나 내관적으로 전부 다 이제 5 시리즈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느 독자적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차량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거의 이제 BMW의 프리미엄 세단, 비즈니스 세단인 5 시리즈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5 시리즈와 조금 많이 다릅니다. 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i5 차량도 특이하게 530과 같이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차감에서 느낄 때면 이 차량은 이제 기존 G60, 520이나 530과는 조금 다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묵직하게 약간 스펀지처럼 이 서스펜션을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많이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아마 그 이유는 이 차량이 무게가 그 두 차량보다는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서스펜션을 푸시하면서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승차감 중에 하나예요. 너무 푹신하기만 하면 또 약간 제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역동적인 주행감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그런 승차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차량은 5 시리즈보다는 6 시리즈 GT에 들어가는 그 차량도 이제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그 차량과 이제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과장 조금 보태서 약간 7 시리즈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4륜구동 엑스드라이브 모델로 선택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차량이 인기가 가장 많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e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e드라이브 후륜 모델이 조금 더 장거리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후륜 조향으로 알고 있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주행감, 그리고 코너링, 그리고 유턴이나 뭐 이런 시내에 주차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조금의 인테리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메리노 가죽이죠. 이런 메리노 가죽은 후륜 모델에서는 선택하실 수 없는 게 차이점이고요. 후륜 모델 같은 경우는 5 시리즈 520 모델처럼 배간자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프리미엄한 입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주행거리는 대부분 450에서 460 정도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몰다 보면 대부분 이제 500km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직접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실차주의 리뷰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 시스템 그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요즘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엑셀을 밟았다가 뗐을 때 요때 느껴지는 이 땡김 있죠.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요 쏠림이 굉장히 BMW는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내연기관차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BMW에서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 디커 스티어링 휠도 도톰하게 이렇게 잘 감겨주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요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정말 이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대부분 이제 물론 4륜구동이긴 하지만 9천 후반대에서 1억 초반대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격도 그런 만큼 성능 또한 5 시리즈를 조금 많이 능가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530e 모델도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i5와 비슷한 승차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들지만, 확실히 i5가 주는 승차감은 정말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느 여타 내연기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너무 고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차량도 물론 지금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음질이나 스피커가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렇게 들려오는 맛이 또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량이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서 그런지
컴포트 시트가 조금 더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륜구동 모델 선택해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제 사륜 모델을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에는 정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 게 G80e 정동화 버전이죠. 이제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확실히 BMW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이 역동적인 주행감은 네, 다른 브랜드에서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운전 재미, 그리고 달리면서 이 핸들이 쪼여질 때 정말 짱짱하게 핸들링을 잡아주는데 요것 또한 정말 다른 차 중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포지셔닝이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운전하는 내내 이렇게 정말 즐겁게 펀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입맛을 충족해줬다 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놓을 시에 이렇게 바뀌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방음까지는 너무나 부드럽게 잡아주던 컴포트 시트가 바로 이렇게 옆에를 조여주면서 약간 버킨 느낌이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코너링인데 전기차라고 해서 약간 롤이 있거나 조금 약간 뒤뚱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네, 역시 잘 잡아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타 5 시리즈와 비슷하고요. 이쪽 코너도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차선을 놓지 않고 꽉 물고 가는 그런 사륜구동이 주는 맛도 느껴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행했을 때 느껴보는 점은 정말 시내 주행용으로도 적합하고 그리고 너무 출력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버리는 출력 하나 없이 정말 온전히 그대로 도로에다가 다 뿜어낸다, 그런 느낌을 조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여기에 이제 롤 스테빌라이저까지 들어간 M60 모델은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출력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너무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BMW의 매력은 바로 이런 점이죠. BMW의 대표주자 3 시리즈 320i가 있죠. 그 차량을 몰다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타각하는 대로 금방금방 따라오고,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신발을 신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3 시리즈 320인데, 그 차량을 이렇게 몰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음 차도 이것보다 더 좋은 차, M340은 정말 어떤 차일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BMW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말 BMW만의 묘한 매력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확실히 신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디스플레이나 HUD 그리고 이런 터치 감각들도 너무나 살아있어요. 정말 부드럽고 확실히 아이코닉한 BMW 모습을 잘 담아냈다,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지시 등 스위치들도 정말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소리도 너무 좋고 촉감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선을 잡아줄 때 울리는 진동들도 미세하게 떨림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운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BMW에서도 그런 미묘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점이 신경 쓴 모습이 조금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내연기관처럼 유사하게 그런 감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다가 이렇게 천천히 밟았을 때 갑자기 이제 담력이 사라지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서서히 멈추는 그런 아주 치밀한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 차량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차량이 있거나 차량이 이제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하면 엑셀을 떼기만 해도 바로 회생제동 모드로 들어가서 전기를 흡수합니다.
어느 정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많이 발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에 대한 피로도도 훨씬 더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자율 시스템까지 최첨단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밟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서서히 이렇게 밀어주면서 정말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구간인데도 놓쳤네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놓쳐도 바로 다시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방지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에는 멀티링크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시속 20에서 넘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큰 방지턱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방지턱을 넣어보겠습니다. 속도는 25고요. 네, 원만히 잘 흡수하는 모습이고 같은 25입니다. 네, 확실히 5 시리즈가 주는 방지턱을 넘는 느낌은 기존 520이나 530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넘을 때 채공 시간이 조금 있었던 편인데 이 i5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한번 탁 치고 올라왔을 때 이게 차량의 무게 때문인가 아니면 서스펜션의 조절값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곧바로 떨어지는 게 정말 7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i5는 어나더 5 시리즈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신기한 그리고 묘한 그런 승차감과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저희에서는 이제 OS 8.5로 부르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잔고장도 없고 최적화도 정말 잘 되어 있는 명품 OS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물론 이제 T맵은 없습니다. T맵이나 가장 최신 버전인 OS9은 아니긴 한데 저는 오히려 8.5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제 최적화도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말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OS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류도 적고요. 네, 이상 이렇게 i5를 간략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차가 시승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차를 직접 시승해 보시면서 몸소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시승 견적 상담 문의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한동모터스 용산전시장 김희정 주임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일로 있구나. 뭐야? 떨어지네?